사업 전략에서 감동만큼 효과가 확실한 것도 없다. 감동을 느낀 손님은 반드시 다시 오게 돼 있다. 나도 고민했다. 우리 가게 어떤 부분에서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내가 적용해서 큰 효과를 보고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겠다. 1. 손님 특성 기억하기. 나는 손님들의 특성을 기억하기로 했다. 잊어버릴까 봐 메모도 해뒀다. 땡땡은행 부장님 살얼음을 가득 넣어달라. 골프강 누님 얼음은 아예 빼달라. 낚시강 형님 육수는 뜨거운 거 말고 차가운 걸로. 엘사 엄마 돈가스 소스는 뿌리지 말고. 편의점 총각 돈가스 밥 한 개만 더 주세요. 선글라스 할머니 온메밀에 고춧가루 빼고. 손님들의 특성을 기억하고 있다가 주문할 때 미리 외치거나 손님과 동시에 외치면 그 순간 손님의 얼굴은 미소로 환해진다. 이 작전은 정말 훌륭하다.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 적어두고 외우더라. 그리고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티를 내라. 기억이 안 나서 미리 말하지 못하고 나중에 생각나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땐 이렇게 하면 된다. 오늘은 비빔메밀 안 드시고 냉메밀 드시네요. 이런 날씨엔 냉메밀이 딱이죠. 식당 주인이 나를, 내 취향을 알아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건 당연하다. 신발 주인을 일일이 기억하는 식당 사장님 얘기 들은 적이 있는가? 텔레비전에 종종 나오는 식당이다. 신발을 기억하는 것만으로 엄청난 홍보를 한 셈이다. 그 식당은 손님이 밥 먹고 나올 때 사장님이 신발장에서 신발을 꺼내준다. 점심시간에만 수백 명이 식사하러 오는데 그 사장님은 자신만의 비법으로 기억하고 있다가 정확하게 신발을 내어준다. 사장님은 문 앞에 서서 그 일만 하는데 덕분에 손님이 끊이질 않는다.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기. 난 매 순간 안 보는 척하면서 모든 테이블을 살펴본다. 그렇게 더듬이를 세우고 있다가 손님들 얘기 중에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만난지 100일 등등의 단어가 나오면 꼭 서비스 음식을 갖다 드린다. 모두 감지할 순 없지만 감지한 만큼 가게는 발전한다. 힘들 것 같지만 자꾸 하다 보면 저절로 잘하게 된다. 낯선 장소에서 와이파이를 잡을 때 처음 한 번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잡히는 것처럼 말이다. 3. 커피 직접 타주기. 우리 가게엔 커피 자판기가 없다. 처음엔 손님 중 한두 명에게 커피 자판기 없느냐는 얘기를 듣고 당장 놓아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내 가게 매출과 커피 자판기 유무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음식 맛없는 식당에 커피 자판기 있다고 밥 먹으러 가지는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커피로 좋은 이미지는 줄 수 있다. 지금부터 방법을 알려주겠다. 첫째, 커피 자판기를 치운다. 커피 자판기가 없으면 손님들이 자리에서 빨리 일어난다. 테이블 회전율이 높아지니 오히려 매출에 도움이 된다. 쉿, 비밀이다. 또 커피를 찾는 손님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루에 2~3명 정도다. 무료 자판기가 보이면 마시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는데 습관적으로 커피를 뽑는 손님도 있다. 둘째, 믹스커피를 준비한다. 손님이 커피를 찾으면 흔쾌하게 잠시만 기다리세요 하고 믹스커피를 타다 드린다. 여기서 포인트. 꼭 손님 앞에 가서 저어준다. 지금 제가 탄 거예요를 보여줘야 한다. 셋째, 손님에게 이렇게 멘트를 날린다. 커피 자판기는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속이 더러워지더라고요. 언제든지 얘기하시면 얼마든지 타드려요 라고 말하며 커피를 건넨다. 손님은 흐뭇한 미소를 띠며 고맙다고 말한다. 아무리 많아도 하루에 10잔 정도만 타면 된다. 4. 요청에 신속하게 반응하기. 어느 겨울 한 손님이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달라고 했다. 세면대 타일 위에 아기를 눕히고 기저귀를 가는데 추워서 몸을 떨떠라는 것이다. 이건 당연한 요구다. 나 같아도 내 아이를 차가운 타일 바닥에 눕히고 싶지 않다. 당장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했다. 다음날 그 손님의 지인이 가게에 왔다. 어제 얘기했다던데 이렇게 빨리 설치했냐며 당장 얘기해줘야겠다면서 즐겁게 돌아갔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빨리 하는 것이 좋다. 같은 노력, 같은 돈을 들이고도 시간을 끌수록 효과가 떨어진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습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빠른 회신이다. 답장도 빠르다. 일 처리도 빠르다. 빠르다는 표현보다는 신속하다는 표현이 더 좋다. 신속하게 처리하되 믿음직스럽게 해야 한다. 그럼 고객들로부터 답장이 온다. 역시 신속하게 그리고 오래도록 말이다. 무조건 뛰어다니기. 난 가게에서 주로 뛰어다닌다. 사장이 연예인이라고 얼굴만 비치는 숱한 가게들과는 다르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서빙할 땐 무조건 뛰어다닌다. 뛰어다니면서 몸에 땀이 살짝 배어 나올 때 난 행복을 느낀다. 사장이 뛰어다니면 직원들도 뛰어다니게 된다. 시킬 필요도 없다.
사장이 뛰어다니면 손님들이 좋아한다. 사장이 뛰어다니는 것 자체가 감동이다. 나도 행복하다. 앞으로 가게를 운영할 예비 사장님들은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운동화를 준비해야 한다. 6. 만두 너무 일찍 주지 않기. 메밀국수가 나오길 기다리는 동안 만두를 시켜 먹는 손님들이 있다. 그러다 한 접시 더 시킬 때가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배가 불러지면 메인 메뉴가 맛이 없어진다. 이때는 만두를 더 팔면 안 된다. 길게 봐야 한다. 7. 아기 의자 닦아주기. 우리 가게에는 가족 단위 손님이 많다. 부모한테는 당연히 자신의 아기가 최고다. 아기 손님이 오면 난 아기 의자를 가져다 주곤 부모가 보는 앞에서 포장을 찢어 물티슈를 꺼내 바로 닦아준다. 아주 정성스럽게 닦아준다. 의자가 깨끗해서 닦아줄 필요가 없어도 닦아준다. 10억 매출을 만든 비법인데 독자 여러분에게만 공개한다. 가게에 아기 의자가 있다면 오늘 당장 해보라. 8. 직접 청소하기. 난 일주일에 한 번은 직원들을 모두 퇴근시키고 혼자 가게를 쓸고 닦는다. 천천히 쓸고 닦다 보면 가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떠오른다. 특히 테이블을 닦을 때면 그 자리에 앉았던 손님들이 떠오른다. 이런 건 잘했고 저런 건 잘못했으니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가게를 쓸고 닦는다. 그저 청소 한 번 했을 뿐인데 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또 가게를 내 손으로 조심조심 어루만지며 닦아주면 가게가 흐뭇해하며 좋아한다는 게 느껴진다. 가게는 살아있다. 살아있어야 한다. 집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더 오래 서 있을 것 같지만 사람의 기운이 빠져나가면 건물은 금방 퇴색해버린다. 가게에 내 손때를 묻혀야 한다. 일주일에 한 번은 아무도 없이 혼자 가게를 쓸고 닦아보자. 가게가 하는 얘기를 조용히 들어보자. 9. 화장실 인심 쓰기. 화장실 좀 써도 되나요? 하면서 가게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흔쾌히 이때 얼마든 지유하고 대답하면서 안내한다. 오히려 어느 때보다 더 친절하게 안내한다. 얼마나 급하면 식당에 다 들어왔을까? 이 손님은 다음에 반드시 우리 가게에 온다. 식사든 화장실이든 한 명이라도 더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게 정답이다. 10. 물어봐주기. 손님이 이 집에서 제일 맛있는 거 추천해주세요 하면 다 맛있는데요 라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책을 읽은 지금은 이렇게 다시 물어본다. 매운 거 좋아하세요? 아니면 안 매운 거 좋아하세요? 안 매운 거요. 그럼 냉메밀 드세요. 만약 매운 것을 좋아한다고 하면 그럼 비빔메밀 드세요 한다. 이렇게 물어봐주면 손님들은 훨씬 좋아한다. 크게 어려울 것도 없고 어찌 보면 뻔한 해법을 제시하는데도 손님은 자기 식성에 맞춰 추천해준다는 느낌을 받는다. 우리 가게에서는 밥 메뉴 가운데 쇠고기국밥을 파는데 국밥 맛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손님들이 있다. 이때도 나는 되묻는다. 엄마가 직접 끓인 국밥 드셔보셨어요? 그럼 손님은 국밥을 주문한다.